그러면 이제 수원 당분간은 플러스 그 시험지는 수원 수투 미적을 같이 보긴 하겠지만 당분간은 수원 수투 위주로만 일단 돌려볼게요. 미적은 나올 때만 잠깐 얘기하고 어쨌든 뭐 3월 모의고사도 그렇고 6월 모의고사도 어쨌든 수원 수투 기준으로 볼 테니까 일단은 어디를 얘기할 거냐면은 이거는 풀진 않지만 그냥 간단하게 정리만 하자라는 차원에서 일단 하겠습니다. 시그마 얘기요. 오늘 저기 고2반 시그마 했는데 이 고2 특강하는 애들 시그마 했는데 시그마 하면은 이제 나는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셋 중에 하나다. 뭐냐면은 시그마 뒤에 뭐가 오냐는 거잖아. 그렇지? 이 뒤에 다항식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이 뒤에 지수식이 오는 경우가 있고 이 뒤에 그 외 기타의 식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항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1차, 2차, 3차식이죠. 쉽게 말해서 시그마 뒤에 1차식이 올 때 K는 1부터 N까지 할게요. 이건 공식이 있잖아요. 이런 공식. 기억나죠? 1차식 공식 K 제곱 똑같아요. 위아래는 2차식 공식 K 세제곱 3차식 공식 1차식의 전체 제곱 모양 나오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3차 이하의 다항식이 나오면은 기본적인 공식이 있으니 공식에 대입해서 푼다 라는 겁니다. 4차 이상은 시그마만 단독 출제하지 않습니다. 4차 이상부터는 리미트랑 같이 묶어서 출제를 해요. 그거는 정적분으로 바꿔서 풀죠. 기억이 나나 모르겠지만 응? 지수식 같은 경우는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야 라는 걸로 바꿔서 풉니다. 말 나온 김에 다시 한번 잠깐 얘기하자면은 등차수열 같은 경우는 일반항이 이렇게 나오죠. A1 플러스 N-1D 초항을 A1으로 쓰지만 그냥 A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등차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볼 줄 알아야 됩니까? 이거는 N에 관한 1차 함수야 이렇게 볼 줄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N에 관한 1차 함수 아닌가요? 1차 함수로 쓰면은 뭐 DN 플러스 A1 빼기 D 되겠죠. 이제 이게 기울기, 이게 뭐 Y절편 이런 것처럼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서든 N에 관한 1차 함수야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럼 등비수열은 뭐지 하면은 이제 당연히 초항 곱하기 R N-1 제곱인데 나는 이걸 보통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얘는 지수가 N에 관한 1차 함수 얘기를 해요. 보통 지수가 N에 관한 1차 함수면 이건 등비수열이다라고. 예를 들어서 AN이 뭐 3N 더하기 4야 이러면 이건 등차수열인 거죠. 1차 함수니까. 공차는 얼마 하면 이게 공차입니다. 4. 초항은요, 간단하게 1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7. 그렇죠? 초항은 7, 공차가 3짜리 등차수열이 말하는 부르는 거고, 만약에 일반항이 2에 3N 더하기 4제곱이에요. 이렇게 지수가 1차식이라는 거죠. 지수가 1차식.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등비수열입니다. 이거. 그럼 이거 초항이야 아까랑 비슷해요. 초항은 1 대입하면 되는 거거든. 초항은 B에다 1 대입하면 뭐 2에 7 정도 나오겠죠. 그치? 그럼 공비는 어떻게 구하냐 알겠어요? 공비는 네 요만큼의 공비예요. N 앞에 있는 2의 세제곱 8 이 공비입니다. 등차수열, 등비수열 별도 이런 거 안 배웠죠? 이렇게 정리한 적이 있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거든요. 내 말은 이게 지수식이라는 얘기는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이런 거. 시그마 뒤에 예를 들어서 뭐 2에 3K 더하기 4제곱을 K1부터 10까지 이런 식으로 하죠. 지수가 이렇게 K가 들어가 있는 이런 거의 시그마. 이건 기본적으로 이걸 등비수열로 해석할 줄 알아야 이건 초항이 얼마고 공비가 얼마짜리 등비수열이네. 그 등비수열 합공식. 그 등비수열 합공식이가 이건 기본적으로 이 공식 쓰는 거지 뭘.
이해가나요? 이거는 뭐 따로 공식이 있다기보다는 등비수열이라고 해석만 할 줄 알면은 합은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처럼 말이죠. 이 공비인 이유는 증명할 수 있나요? 뭐 증명 어차피 시험에 안 나오지만. 근데 나머지 기타 이게 뭐냐? 축차 대입법 모양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축차 대입법을 활용하는 거야. 다른 말로는 그냥 망원급수 형태? 라고 보면 되는데 뭔 말이냐면은 시그마 뒤에 뭔가 식이 나오는데 이 식을 잘 정리하면 이렇게 바뀌죠. 뭔 말입니까? 이웃하는 항의 차 빼기 꼴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하다 보면 이제 다 지워지죠 중간계. 차근차근 대입하면은 다 지워진다 이거예요. 왜냐면 시그마는 플러스는 여기 마이너스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맨 앞과 맨 뒤만 남는다라는 성질로 푸는. 가장 대표적인 게 부분수. 가장 대표적인 이런 게 있잖아요. 뭐 k 플러스 1분의 1 이런 거. 이게 부분수라면 이렇게 되는 건 기억이 나? 1 대입하고 2 대입하면 다 지워지잖아 중간계.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봐야 할 것은 시그마 뒤에 있는 식이 다항인지 지수인지 아닌지를 일단 봐야 한다는 얘기고, 거기에 맞게 이건 공식 쓰는 거구나, 이거는 등비수열이니까 이거 알아야겠구나, 저거는 어떻게 저걸 바꿔야 이렇게 빼기꼴 받을 수 있을까 에 집중해서 풀면 됩니다. 그게 일단 시그마를 배우는 기본이에요. 뭐 이 외에도 뭐 물론 기본적인 게 많이 있긴 하지만 일단 최소한 시그마를 보는 법 이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팩토리얼 같은 거 가끔 나오거든요 이 뒤에. 뭐 내신에도 나오는데 뭐 수능 공부할 필요 없겠지. 팩토리얼 나오는 거를 이렇게 고친다는 거죠. 이렇게 빼기고. 그런 식으로 시그마를 볼 줄 알면은 일단은 시그마는 기본적인 거 했을 거고, 물론 실제 문제는 완전 달라. 그래서 시그마는 일단 이 정도만 일단 해뒀고요. 오늘 목표는 시그마가 아니니까 오늘 목표는 수학적 기납법 C08입니다. 수원, 네 수원 지울게 이거는 이제 수원에 있는 C08 페이지는 221쪽. C08 수학원 221쪽. 일단 간단하게 일단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수열에서 한 문제 요 최신 경향이 점화식을 두 개로 주죠. 기억나요? 뭐 an 플러스 1은 뭐 an에다가 2를 빼는 거야. 언제? an이 양수일 때는. 근데 음수일 때는 여기다 5를 더할 거야. 이런 거 기억납니까? 이렇게 쓰는 게 요즘 유행이긴 한데 어차피 유행은 돌고 도는 거니까 또 갑자기 또 올해 수능은 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의 목표가 이거예요. 기본 점화식을 풀 줄 안다. 그래서 문제에 주어지는 점화식이 기본 점화식인지 생전 처음 보는 점화식인지 그게 구별이 돼야 이건 기본 점화식이니까 이렇게 풀면 답이 나올 거야 일 거고, 이건 생전 처음 보는 거니까 뭐 해야 돼? 노가다 해야 돼. 요즘은 물론 노가다가 유행이긴 해. 근데 언제 한번 다시 기본 점화식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최소한 기본 점화식이 어떤 게 있고 어떻게 푸는 건지, 또 활용은 어떤 게 있는 건지를 간단하게 펴보고, 그걸 할 줄 알아야 이제 이거 노가다 문제가 맞구나를 알지 않겠어? 저번에 플러스 수업 하면서도 몇 번 봤잖아요. 노가다 완전 노가다 아무것도 그냥 쭉 쓰다 답이 나와 그냥. 그치?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인지 아닌지 알아야 되지 않겠어? 일단 그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기본 점화식부터. 점화식 몇 개나 알고 있어요? 점화식 몇 개나 알고 있나요?
이게 안 떠오르나, 그치? 뭐 있나? 그치? 보통 수능용으로 대비하려면은 5가지는 알고 있긴 해야 돼. 5가지 정확하게. 쓰면은 기억나는 것도 있고 기억 안 나는 것도 있을 거야. 제일 베스트 5. 원래 내신용으로는 이 점화식을 한 10가지는 배워요. 내신용으로는. 근데 수능에서는 뒤에 있는 것들은 잘 안 나와. 출제가 안 돼요. 뒤에 있는 것들은. 앞에 있는 것만 나올 거면 앞에 있는 것만 나오던가 아니면 완전 노가다 문제 됐던가 하지. 뒤에 좀 어렵게 변형하는 것들은 안 된단 말이죠. 수능에. 그래서 기본까지는 알라는 얘기죠. 점화식이 뭔지 기억나? 점화식 뭐야? 말을 못하겠어? 알긴 아는데 이웃하는 한 끼리의 관계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요 항에다가 5를 더하면 요 다음 번째 항이 나오더라고.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보통 점화식이라고 그러죠. 뭐 이렇게 하긴 합니다. 얘는 어떤 함수에 얘를 대입한가 이렇게 말이죠. 얘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x 더하기 5라는 함수에다가 x자리에 5 대입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1차 함수 여기에다가 여기다가 an 대입해서 y가 나오는 거야. 이해가 무슨 말인지? 이런 어떤 적당한 함수 모양인데 이걸 점화식이라고 부르는 건데 방금 봤던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게 등차 수열의 점화식 이거죠. 보면 알겠죠? 편의상 일단 안 쓰긴 하겠지만 보통 이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이게 붙었다는 뜻은 1항부터 등차 수열 이런 거죠. 여기 만약에 3, 4, 5라고 쓰면은 3항부터 등차 수열 이런 거고요. 1, 2항은 등차 수열 아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이게 등차수열 점화식인데 이 등차수열 점화식은 되게 다양하게 많이 쓰이죠. 예를 들어서 이거 2항 한다고 치면은 an 더하기 돼서 an을 뺀 게 d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혹은 등차 중항 같은 걸 이용해서 an 더하기 1항은 an항과 n 더하기 2항의 평균과 같아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등차 중항 이게가 혹은 an 더하기 2항에서 an 더하기 1항 뺀 게 an 더하기 1항에서 an항 뺀 거랑 같아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것도 이해가요? 네. 차이점이 있다면 얘네들은 이게 초기값을 한 개만 줍니다. 근데 얘네들은 초기값을 2개를 줘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풀리죠. 왜냐면 얘네들은 공차를 알지만 얘네들은 공차를 모르기 때문에 공차가 D인 걸 알아내가지고 초항만 알면 풀 수 있겠다 이거지만 얘들은 공차를 모르기 때문에 2개는 줘야 초항도 하고 공차를 하기 때문에 풀 수 있죠. 어쨌든 얘네는 다 기본 점화식입니다. 등차 수열이라는 점화식이죠. 이런 게 나올까 싶겠지만 뭐 너는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 없겠지만 확통에서도 나온 적이 있고요. 참고로 점화식을 확통과 섞었어. 확률 분포법 기억나? 확률 다 까먹었지? x p 해가지고 x 얼마 p가 얼마 해가지고 평균 구하고 분수한 거하고 확통 안 했니? 했잖아. 다 까먹었어. 안 하니까 까먹었겠지? 어쨌든 이렇게 확통하고도 섞어서 내는 거를 뭐 다른 거랑 섞어낼 수도 있잖아요. 방금 한 것들을. 자, 어쨌든 첫 번째가 등차 수열. 그럼 두 번째는 당연히 뭐겠어? 등비수열이겠죠. 등비수열도 이렇게 나오는 건 이해가죠. 기본적으로 상수를 덧셈하느냐 상수를 곱셈하느냐 이거 안 쓸게요. 이거는 이렇게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인 게 다양하게 표현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뭐 나눗셈이니까 이렇게 분수는 r이야를 쓴다든지 아니면 아까 등차 중앙처럼 an 플러스 1 제곱은 an과 an 플러스 1 곱한 거랑 이렇게 쓴다든지 뭐 되게 다양하게 이것저것 쓸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쓸까? 쓰는 김에 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2의 값이 an분의 an 플러스가 같다. 이것도 같은 의미죠. 이거랑 이런 것이 다 이제 등비수 나타나는 점화식이고요. 세 번째 점화식은요. 등차 수열이 상수를 더해야만 다음 항에 나오는 구조라면은 세 번째 점화식은 저 자리가 상수가 아닌 d가 아닌 함수 fn 꼴입니다. 얘는 본 적 없어요? 이게 풀다 보면 나올 거야. 참고로 이런 거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축차 대입법을 활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더 쉽게 말한다면은 그냥 별거 없어요. 에다가 1, 2, 3 쭉 해서 대입을 한 다음에 변변 더하면 돼요. 그러면 일반이 나옵니다. 그냥 요령은 간단해요. 변변 더한다. 좀 이따 해볼게요. 있을 거야 아마. 있을 거니까 해볼 거고요. 옛날에는 이거를 이제 개차 수열로 배웠는데 요즘은 뭐 개차 수열 용어 사라졌으니까 그냥 변변 더한다 알고 있으면 됩니다. 1번에서 상수 자리가 이렇게 살짝 바뀌는 게 이렇게 풀어야 되는 요령이라는 것이 기본이라면 2번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수 자리를 1번으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A는 곱하기 F 이렇게 상수가 아니라 함수 모양으로 곱하기가 나오는 거겠죠. 요거는 뭐합니까? 얘네가 마찬가지로 1, 2, 3을 순서대로 대입한 다음에 얘는 변변 곱합니다. 굳이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1번은 동사 처리구나. 물론 동사 처리니까 이렇게 쓰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2번은 등비 처리구나.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인 게 이렇게 쓰기를 바라요. 근데 3번과 4번은 굳이 이렇게 공식화할 필요 없고 그냥 구하는 법만 알면 된다는 거죠. 구하는 법. 이렇게 구하면 된다 라는 거 알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마지막 5번입니다. 원래 더 있지만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5번이 뭐냐면은 1번과 2번을 적당히 믹스한 형태. 바로 원래는 피스로 q 쓰는데 이런 형태예요. 물론 Q가 0이면 등비수열이고요. 그렇죠? Q가 0이면 등비수열이니까 0 아닌 거. P가 1이면 이거 등차수열입니다. 그 둘을 제외한 나머지 형태. 요거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니네 고등학교에서도 내신 시험에 몇 번 나왔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정화식은 수원도 배운 지 한참 돼서 다른 거지 또. 그치? 요거는 조금 까다롭긴 해. 좀 오래 걸릴 거야. 근데 얘는 주로 리미트랑 섞어서 같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거 해본 적 없어? 일반항이 2분의 1 an 더하기 3이야. 뭐 초항은 이래서 뭐 5고 예를 들어서. 근데 극한을 뭐라 이거지 이렇게. 수열의 극한. 미적분 처음에 나온 거잖아요. 이거 하면 보통 어떻게 푸는지 알아요? 아니 리미트 붙이면 얘랑 이게 만약에 수렴한다면 이게 알파에 수렴한다면 이게 이거랑 같은 건 이해가요? 이 식의 양변에 리미트 붙이면 얘도 알파에 수렴하고 얘도 알파에 수렴한다며 이렇게. 그럼 이거네. 2분의 알파는 3, 알파 6이네. 수렴값은 6. 이렇게 푸는 거나 이렇게 푸는 거나 돼. 이거 한 번도 문제가 없어? 네,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렇게 극한만 구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걸 일반항 구하는 거 몰라도 되는데 옛날 문제 풀다 보면 나올 거예요. 우리는 일단은 그냥 그런 것이 있다 정도만 확인하는 걸로 합시다. 만약에 6월이나 9월이나 모의고사 볼 때 이런 게 나오면은 그때 가서 다시 하는 걸로 할게요. 이거는 푸는 것까지 다 하면 좀 오래 걸릴 테니까. 대신에 극한이 생겨 나오면 극한은 좀 쉽게 이렇게 구할 수 있을 테니까 극까지 하자. 여기까지가 기본이라는 거예요. 5개. 물론 이 뒤에 뭐 항이 3개인 것도 있고 뭐 분수꼴도 있고 되게 많은데 어차피 시험에 안 나와 수능에. 사실 이것도 잘 안 나오는 편이어서 그냥 기본적인 것만 파악한 거야. 내가 이걸 왜 했다고? 이게 아닌 건 대부분 다 노가다입니다. 이 5개가 아니게 나오는 것들은 10중 8구 노가다예요. 그걸 알아야 이걸 진짜 내가 노가다를 할지 아니면은 요령이 있으니까 요령대로 하는 건지를 파악하지 않겠냐는 거네요. 그래서 잠깐 점검해 본 거고 나머지는 다 노가다. 또 혹시나 중간에 좀 괜찮은 게 나오면은 괜찮은 거 다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내가 했어요. 집에 가서 혹시 유튜브 볼 건가요? 너 정리하고 있는 거 맞아? 가만히 있는데? 다 머릿속에 들어가고 있는 거야 혹시? 유튜브를 보라는 게 아니라 내 말은 정리하라는 거지. 적으라는 거죠. 필요한 것들을 적으라. 몰랐던 거 알았지만
다시 한번 볼만한 거 이런 것들은 잘 정리해 놔야죠. 3월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오면 강제 노트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너 노트 안 보여줬나요 혹시 내가? 샘플 노트? 다음 주에 애들 오면은 애들 있는 노트 잠깐 샘플로 보여줄게요. 노트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샘플 하나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서 C08-1번 보시면 보여요 그거? 이거 뭐하는 점화식 같아요? 등기술. 이게 어떻게 등기술? 야 초항이 1이고요. 응? 점화식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an 더하기 1이 n 더하기 1분의 2n 곱하기 a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또 안 쓰니까 까먹지 마요. 이게 내가 썼던 것 중에 4번입니다. 4번. 4번이 뭐였냐면요. an 더하기 1이 an에 이렇게 숫자로 곱하는 게 아니라고요. n이 들어가 있는 이렇게 함수 곱하는 이렇게 n이 들어가 있는 모양을 곱해서 이거죠. 그래야 다음 항이 나온다. 어떤 항에 n이 들어가 있는 식을 곱해서 그 다음 항이 나오는 구조. 이거 어떻게 푼다고 했을까? 아까? n에다가 1, 2, 3, 4를 차례로 대입해서 일반항을 본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고작 뭐예요? 고작 사항 구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노가다를 해도 1항 구하고 2항 구하고 3항 구하고 해도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노가다 문제야.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어떤 수열 문제는 쉽게 풀어. 어떤 수열 문제는 어렵게 풀어. 그게 정해져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배웠던 점화식은 쉽게 풀고 안 배운 점화식은 어렵다. 이게 정상인데 배운 점화식에서도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이러면 잘못된 거야 이거는. 그때그때 생각하는 대로 풀어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배운 범위 내에서는 다 맞아. 안 배운 점화식이 나왔어. 근데 그 중에 할 만한 건 맞추고 야 이건 노가다를 힘든데요? 그런 건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 우리의 목표는 이게 목표예요. 배운 것까지 내에서는 완벽하게 맞는 게 목표. 그리고 안 배운 것 중에 배운 걸 토대로 추론이 가능한 것까지는 최대한 맞추고 틀리라고 낸 문제는 가볍게 틀리면 됩니다. 그게 목표라고. 따라서 이걸 딱 보고 있는 순간 이거 배웠던 점화식인데요? 이거잖아요. 여기 1 넣고 2 넣고 3 넣고 변변 곱한다면서요. 근데 내가 4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어디까지 대입하느냐? 3까지 대입하죠. 왜? 여기 3 대입하면 4항 되니까. 그렇죠? 4항을 구하고 싶으면 뭘 대입한다고요? 3을 대입해요. 3까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n에다가 1을 대입하면요. 좌변은 a2, 우변은 1 대입했으니까 2분의 2 곱하기 a1인 건 이해 가요? n에다가 2를 대입하면요. 좌변은 a3, 우변은 이 3분의 4 곱하기 a2인 것도 이해 가고요. 나 4항 구하고 싶다며? 그러면 3까지만 대입한 거. n에다가 3을 대입하면요. 좌변은 a4, 우변은 3, 4, 2, 3, 6분의 a3. 이걸 변변 곱하면 좌변은 a2, a3, a4의 곱이고 우변은 숫자 곱하기 1, 2, 3 곱이라서 2, 3가 약분이 됩니다. 따라서 A4는 뭐야라고 그런다면 숫자 곱해. 그러면 1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요거 2분의 3이죠. 약분할게요 그냥. 여기에 얘만 남죠? A1 1. 그 답은 나왔잖아요. 이게 얼마야? 2네. 그치?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보통은 그냥 아까 얘기했지 1항 구할까? 2항 구할까? 해도 답이 나오긴 해요. 그치? 근데 원래는 이렇게 풀라고 만든 문제긴 해. 원래는. 왜냐면 이게 지금은 재수가 좋았으니까 4항이 이거 14항 나왔으면 어떡할 뻔했어. 안 그래? 그래서 하는 얘기야. 아니 4항은 맞추고 14항은 틀리는 게 말이 됩니까? 배운 점화식인데. 배운 점화식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목표는 얘기했듯이 배운 점화식 내에서는 다 맞아야 돼. 이게 4항이든 14항이든 104항이든. 무조건 다 노가다가 아니라고요. 그쵸? 점화식 중에 배운 점화식 5개밖에 없어. 안 적었으니까 까먹었겠지? 집에 가서 보고 점화식만 베끼던가.
베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3번 이해 안 가요. 그럼 나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3번에 대한 예제를 찾아서 이거 풀어봐고 하는 거 하는 거지. 그렇게 해야지. 그냥 하다 보니까 나올 것 같으면 안 되죠. 점화식만 체크합시다. 8-2번은요. an 곱하기 an 플러스 1이요. 2n이래요. 기본 점화식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봐봐. 모르잖아, 그치? 없어요. 이건 노가다 문제입니다, 그냥 하는 거였죠. 3항이 1이고요. 3항은 1, 그리고 뭘 구하는 거야? 2항 더하기 5항 찾으래요. 이거 방법 없습니다. 그냥 3항이 1이라고? 3 대입해봐야지. 이 식에다가 n에다가 3 대입해도 여기가 3항 되는 거 이해가죠? a 3항 곱하기 a 4항은 2, 3은 6. 여기 1이니까 4항은 6. 반대로 n에 만약에 2를 대입하면요, 뒤에 있는 게 3항이 돼요, 이때는. 그쵸? 그래서 이제 a 2 곱하기 a 3이고, 우변은 2는 4, 여기 1이니까 a 2는 4. 하나 구했네, 이게 a 2는 4. 4항까지 구했으니까 이제 뭐야? n에다가 4 대입하면 5항 나올 줄 아닌가? 그럼 a 4 곱하기 a 5는 2, 4, 8. 요게 6이었으면 요거는 6분의 8. 3분의 4네? 요거 3분의 4. 다 나왔네, 그치? 이거는 노가다로 푼 문제야. 물론 이것도 노가다가 가능해. 왜? 고작 4항 구하시오. 2항, 5항 구하시오. 하지만 내용으로는 진짜로 달라요. 이건 배운 점하시. 이건 안 배운 점하시. 이건 노가다. 저거는 방법이 있어. 방법이 안 떠오른다면 그렇지, 노가다 해야 돼. 어떻게 보면. 노가다라는 표현 안 좋은데 노가다. 대체할 만한 좋은 단어 좀 추천해주세요. 아시겠어요? 3번 점화식 보세요. 점화식만 체크해요. 점화식이요. an 더하기 1이요. an 더하기 1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제곱의 an이요. 2n제곱이래요. 이거 내가 아까 적었던 거 5개 중에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안 적었을지 모르겠지. 없어요. 노가다입니다. 8-4번 점화식. an 더하기 1에 an을 더해서 3n 빼기 1 나오는데요. 이 점화식 있었나요? 없어요. 노가다입니다. 그렇죠. 비슷한 거 있었던 것 같아? 예, 비슷한 거죠. 아까 내가 적었던 건 이겁니다. 3번 점화식. 이거 2항 되면 여기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돼요. 지금은 플러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노가다. 안 배운 거니까 노가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이런 거야. 점화식을 보고 이거 배웠던 거네. 이렇게 풀면 풀려. 이건 안 배운 거네. 방법이 있어? 없어. 써. 쭉쭉쭉쭉. 그게 목표라니까. 일단 그게 일단의 목표. 최종 목표는 뭔데? 요 최근 스타일의 수능을 푼다. 전에 봤던 것처럼 홀짝, 양성수, 구분된 단 두 종류의 점화식을 동시에 푸는 개념. 그게 최신 스타일. 그걸 지금 할 수가 없을 테니까 일단 기본 점화식은 익혀야 된다니까. 지금 내가 파랗게 쓴 것들은 다 점화식 아닌가요? 이 중에서 배운 게 뭐고 안 배운 게 뭔지 알아야죠. 이거 배웠던 거예요. 이건 다 안 배운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다 노가다 문제입니다. 다 일일이 써야 되는 문제.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8-5번은 딱 봐도 세 갈래의 문제니까 열심히 해야겠죠? 써야겠죠? 한번 해보시고요. 6번은요. 이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 덧셈 관계 함수예요. 예, 안 배운 겁니다. 하셔야 된다. 일일이 하나씩 다. 이해 가겠어요? 네. 8번 거 같은 거 보시면 8번에 보면은 AN은 5N 더하기 1이래. 이거 등차수열입니다. 이거는 점화식이 아니잖아 지금. 그치? 아까 내가 뭐라 했는지 기억나요? 다시 한번. 등차수열은요 그냥 어떻게 보라고? 이거 1차 함수로 보라고요. 1차 함수. 다시 할까요? 자, 수열을 한 김에 다시 좀 더 추가해서 잘 봐. 초항이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 있어. 뭐라고? 초항이 1,
동차 2인 등차 수열이 있어.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쓰죠. 2n 빼기 1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써요. 자, 초항 1이면 초항 1. 그리고 등차 수열이니까 다음 항이 어떻게 나온다? 앞에 있는 거에 2를 더해서 나온다. 이렇게 그쵸? 보통 수열에서 일반항을 나타내는 방법,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에처럼 함수식 표현, 1차함수처럼 대입하면 돼. 5항 구하고 싶니? 5 대입해. 함수식 표현. 아래처럼 귀납적 표현. 어떤 항은 어떤 항에 뭘 해야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인간은 이게 편리해요. 5항 구하고 싶니? 5 대입하면 9 바로 나오니까. 컴퓨터는 이게 편리해요.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나는 프로그래머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컴퓨터 공학 출신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를 짜왔던 입장에서는 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더 편해요. 함수 호출하면 되거든요. 호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해가 무슨 말인지? 너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배워봤니? 피보나치 수열이 어떤 형식인지 알아요? 초항 1, 두 번째 항도 1, 다음 항부터 나온다? 전에 있는 거 두 개 더해 나온다. 이게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본 적 있나요? 한때 수능에서 100% 나오던 것 중에 하나인데 요즘은 안 나오죠. 피보나치 수열이. 피보나치 수열에 이건 점화식인데요. 이웃하면 한 길의 관계식. 이거를 함수처럼. 그래서 AN은 뭔데요? 뭐였더라? 까먹었어. 나 모르니까 대충 쓸 거예요. 대충. 대충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일반항이. 맞나? 대충 뭐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일반항이 이따위로 나와요. 문제는 여기서 이걸 만들어내는 식이 되게 복잡합니다. 되게 복잡해요. 참고로. 이거랑 비슷하게 했어. 생긴 건. 정확한 기억 안 나는데 필요하면 만들어줄게요. 그러니까 인간은 예를 들어서 피보나치 수열의 100번째 어떻게 구해요? 구해봤어? 피보나치 수열은 어디까지 구해봤어? 한 8번째 항? 아이씨야 1 두 개고 그 다음부터는 앞에 두 개 더해서 2 요 두 개 더하면 3 요 두 개 더하면 5 두 개 더하면 8 더하면 13 두 개 더하면 21 34 55 이렇게 나오는 수열이 피보나치 수열이랄까 이게? 본 적 있어? 그럼 이거 100번째 하면 어떻게 구해요? 아까 같은 함수식을 구할 수 있으면 100 대입하면 끝나잖아. 근데 이걸로 풀려면 이 짓거리를 100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걸 심취하겠죠. 이런 걸 100번이 언제 해. 근데 컴퓨터는 좋아해. 단순 작업이거든. 100번만 하면 되거든. 금방 할게요. 시작! 답 나왔어요. 이거거든 걔들은. 그래서 내 말은 이거는 컴퓨터 같은 기계가 좋아하는 방식이고 이건 인간이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뭐 하고 싶은 거야 우리는?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고치고 싶은 거지. 우리 인간이니까. 그 점화식을 배우는 거야. 이 점화식을 통해서 일반항을 함수처럼 쓰고 싶다고요. 필요할 때마다 딱 대입할 수 있게. 5항이 궁금해? 5 대입해. 100항이 궁금해? 100 대입해. 이건 사람이잖아. 100항이 궁금해? 100번 계산해. 이건 컴퓨터고요.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점화식을 이렇게 함수처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필요할 때 딱딱 대입할 수 있게. 그래서 이 단원의 목표가 이거예요. 점화식을 줄 테니 고쳐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기본 점화식 몇 개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룰에 의해서 단어가 고쳐진다. 근데 기본 점화식 알고 나오면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전부 다 일반항 구하셔가 아니야. 다시 문제가 다 뭐야? 이거 덧셈 하시오. 4항 구하세요. 몇 항 구하세요. 문제가 이렇다니까. 직접 손으로 띄라 이거예요. 실제로. 근데 함수화가 되는 거는 20항을 구하시오. 30항을 구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노가다 떼쳐서 하면 안 되잖아. 또. 어떻게 고칠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거는. 그래서 이렇게 1차 함수처럼 나오는 것은 등차 수열. 아까 내가 썼잖아. 이거 등비수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지수가 1차 함수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8-8번을 보시면은 A에는 점화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함수처럼 써놨죠. 어떻게? 5n 더하기 1.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거 등차수열이죠. 공차가 얼마짜리? 5짜리. 초항은 6짜리고요. 근데 B를 보니까 어때요? B는 그 배운 점화식입니다. 이건 점화식입니다. 참고로. B는 점화식 배운 건가요 혹시? 이건 배운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2학년 거죠. 요게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B 같은 경우는 구하고 싶다면요 1, 2, 3, 4 차례대로 대입해서 변변 더하면 바로 답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점화식인데 이제 문제는 그게 아닌 거죠. 이제 문제는 AK와 BL의 곱이 홀수가 되는 순수상을 찾겠대. 이거 하려면은 사실 제일 좋은 건 12하니까 방법 있어? 12하를 노가다로 구하는 거지 뭘.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 하잖아. 10탕? 에이 10탕 그까짓 거 얼마 안 돼요. 10탕 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 수능 문제 중에 실제로 20개를 써야 푸는 게 있었어요. 왜냐면 배운 점화식이 아니거든 그거. 그 20개를 써야 됐죠 진짜로. 그래야 답이 나와.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뭐라고? 이건 배운 거, 이건 안 배운 거. 한 번에 하기 힘들면은 최소한 배운 점화식을 고치는 연습은 해야죠. 안 배운 점화식은 앞으로 차차 뭐 2회, 3회에 걸쳐서 더 배운다고 쳐도 일단 배운 점화식은 교과서에도 나오고 각종 문제집에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거 연습을 해야지. 그래서 일단 보는 법만 알려주는 거야. 이건 배웠던 거야, 안 배웠던 거야, 이건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말했지. 8-10번은요 9번 같은 건 아직 점화식 한눈에 안 보이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8-10번은요 배운 점화식일까요? 네. 왜? an 플러스 1이 an에 뭔가를 더했는데 그 더한 모양이 fn 함수꼴입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6항을 구하는 겁니다. 아 6항? 아직 거? 너가 뛰지 뭐 하겠지만 그렇게 쓸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사실은 쓰다 보면은 금방 발견되는데 이게 지워집니다. 8-10번은 사실 이거 체크하는 문제거든요. 10번 문제는 저번식 an 더하기 1은 an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n 플러스 1분의 2n 더하기 1 하고서 n은 1 이상 나왔지? 자, 이게 아까 했지? 자, 세 번째 내가 알려줬던 점화식이 뭐였냐면은 다음 항이 앞에 있는 거에다 D라는 상수가 아닌 FN이라는 함수가 더해지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게 FN, N에 관한 함수잖아, 그렇지? 이렇게 N에 관한 함수처럼 써있는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는 1, 2, 3, 4를 차례대로 대입한 다음에 변변 더한다. 그러면 지워진다고 했어요. 그쵸? 근데 문제는 얘는 원래 이제 A가 지워지는 게 목표인데 이건 재밌게도 이 뒤에 것도 지워져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안 보이는 걸로 유명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다시 할게요. 이거 뭔지 기억나? 뭐야? 네. 그냥 암기한 거죠? 그쵸? 이게 뭔지 의미 파악 같은 거 없이. 네, 잘했습니다. 네. 이런 꼴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 k 플러스 1분의 1에서 이렇게 시그마 해가지고 쭉 더해지면은 딱 소거되는 그런 형태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런 형태는 봤는데 요건 처음 본다 이거지,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 분모가 똑같잖아, 얘랑 그랑. k에 k 더하기 n 더하기. 근데 얘는 분자가 1이고 얘는 분자가 2n 더하기 돼요. 그럼 어떻게 저걸 바꾸나? 저게요 정말 단순하게 이게 얘랑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뺄셈으로 되잖아. 뺄셈으로 이렇게 뺄셈. 그렇지? 이게 뺄셈으로 바뀌거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더하면 지워지는 건데 이걸 덧셈으로 바꾸는 식이 이겁니다. 이해 가요? 생각해봐요. 분모 곱해서 통분됐고 분자는 이쪽에 n 더하기 이쪽에 n이니까 합치면 2n 더하기 1이잖아. 여기에 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n이 이렇게 붙은 거거든. 그래서 이 식은
요렇게 고쳐야만 지워지는 게 잘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이 식에 n에다가 1을 대입하면은 좌변은 a2고요. 그렇죠? 우변은 a1에다가 요거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죠? 일단 이 뒤에는 다 음수가 될 거고요. 이렇게 1 대입하면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에요. 그렇죠? 얘가 n에다가 2를 대입하면은 이건 a3고요. 여기는 a2. 여기 2를 대입했으니까 이제 플러스 되겠죠? 마이너스가 짝수고 플러스 한 다음에 2를 대입하면 여기 2분의 1 더하기 3을 됩니다. 보이나요 혹시? 덧셈하면요 마이너스 2분의 1과 플러스 2분의 1 이 두 개 지워져요. 덧셈하면 이 둘도 지워지겠지만 양변은 이런 효과가 나오거든 이게. 요거를 못 고친 친구들은 이 분수를 계속 쓰느라 힘들어. 뒤로 가서 밑으로 갈수록 분모가 점점 커지니까. 근데 얘를 이렇게 분해할 수만 있으면은 요쪽에서도 지워지네? 나 보이거든? 그래서 양쪽에서 다 지워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6항이 되게 찝하게 나옵니다, 이게. 근데 그걸 떠나서 이건 배웠던 점맛이 아니냐. 하나씩 쓰다 보면 풀릴 거야. 난 사실로부터 풀 수도 있을 거고, 뭐 정 안 되면 그냥 녹아 뛰겠죠. 이게 6항이니까 망정이지 60항이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거. 이것도 배운 점화식의 일종입니다. 이 문제는 그 배운 점화식은 1, 2, 3 차례차례 대입해서 더하는 거야 뿐 아니라 하나 더. 이게 이렇게 고쳐지잖아. 이거는 기존에 얘는 이거야 라고 단순 암기만 했던 친구들한테 뒤통수 때리는 문제인 거죠. 이게. 왜 빼기만 나오니 더하기도 가능해. 대신에 나는 얘를 바꿔줄 거야. 이런 거거든. 그래서 이제 조금 당황하죠, 애들이. 순수하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그게 수능의 특징이라니까. 그러니까 네가 교과서에만 딱 고풀이와 고해법만 공부했다가는 수능을 말아먹고, 그래서 그 애들이 재수를 하면서 각종 인강 같은 걸 듣다 보니 이제 인강가들은 뭐해? 이런 걸 알려주죠. 이제. 그러니까 애들이 뭐야 이거? 학교에서 안 배운 방법인데? 가 잔뜩 나오게 되는 거고, 그거를 1년 동안 잡고 있으니 현재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너도 마찬가지인 게 어차피 진도 나갔으니까 이제 앞으로 남은 건 이런 거죠. 수능 문제를 분석해서 이거는 배운 점화식인데 그렇게 풀면 되는 거야. 이건 안 배운 점화식이니까 노가다 풀면 되는 거야. 노가다를 하더라도 조금 더 효과적인 노가다가 있을 거고 분명히 표를 만든다든지 중간중간마다 옛날 기출 중에 좀 괜찮은 쓸만한 이런 것들은 옛날 그때 하지만 한번 배울만해 라고 했던 것들도 체크하면서 배워두면 뭐 지금부터 인강 듣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니까 잘 정리해 두라고요, 제발. 아시겠어요? 일단 그렇게 해서 기본 점화식 연습을 하는 게 나오고, 요 다음부터 바로 이제 배터리 개수가 2개에서 3개로 확 점프해서 이제는 많이 힘들어지는 게 나올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2개짜리까지 다 풀어보시고, 얘기했듯이 3개짜리는 가능하면 풀어보세요. 뭐 손대고 싶으면 하나는 풀어보자 싶으면 풀어보시고, 힘들면 일단 내버려두세요. 2개짜리까지 일단 해보시고,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